카메라맨이 없어요. 불편하다. 자, 우리 교재 123쪽 이제 유리함수입니다. 당연히 함수니까 그래프부터 봐야겠지, 그렇지? 그래프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함수를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래프 그려보고요.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악과하거나 귀찮아하면 안 돼요. 자, 유리함수부터 먼저 정리해볼게. 유리함수 아까 뭐라 그랬니? 유리함수는 y는 x에 대한 유리식꼴이죠. 유리식꼴. 분수식이에요, 분수식. 이꼴로 된 걸 유리함수라고 그래요. 그럼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을 따로 말하지 않으면 뭘로 간주하라 그랬어? 그치, 실수 전체 간주한다 그랬지. 그럼 유리함수도 별다른 얘기 없어도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어야 하는데 유리함수는 무슨 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분의 분자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 정의역을 뭘로 봐야 하냐면 실수 전체는 실수 전체인데 어디가 연결이 안 돼? 분모가 연결될 수는 없잖아. 수학에서 분수에서 분모가 연결된 경우는 없어요. 그치?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야. 오케이? 별다른 말 없어도 유리함수 정의역은 뭐야? 분모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야. 자동적으로 분모가 0일 때는 정의역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지. 여러분 이거 보지 않았어? x y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랑 y는 x 마이너스 1 함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선생님 이거 약분하면 이거 인수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x 플러스 1 약분되면 너 x 마이너스 1인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두 함수가 똑같으려면 어떻게 되니? 일단 정의역을 갖고 그리고 정의역에 대응되는 함수값들이 모두 같아야 되겠지.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약분되면 식이 여러 가지가 똑같기 때문에 x에 넣으면 당연히 값이 똑같이 나오겠지 함수값이. 그럼 같은 함수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같은 함수는 아니야. 뭐가 달랐어? 정의역이 달랐어. 얘는 정의역 뭐야? 실수 전체야. 얘는 정의역 뭐야?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전체고 너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너는 x에서 마이너스 1이 빠진 실수 전체야.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두 함수는 다른 함수야. 그래프를 그리면 봐봐.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길이가 1인 직선이죠. 정의역 실수 전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너는 그럼 그래프는 똑같은데 자 뭐야? x는 뭐가 아니야?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1에서 원래 얼마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정의가 안 돼. 함수값이 빠져있어. 하나에 구멍이 생겨있다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둘은 서로 다른 함수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얘를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니? 정의역에서 마이너스 1을 빼라고 하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자, 뭐 이건 크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식이야. 유리함수 정의역은 별다른 말이 없어도 분모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볼게요. 첫 번째가 y는 x분의 k야. 분수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분모가 x고 분자가 상수 k가 되는 경우. 자,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내가 y는 x분의 그래프를 볼게. 점을 찍어본 거야. 자, x에 뭘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1을 지나겠죠. 그지? 자,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을 지나겠죠. 3 집어넣으면 3분의 1을 지나겠죠. 4 집어넣으면 4분의 1을 지나겠죠. 점점 어떻게 되니? 작아지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1분의 1은 2가 되겠죠.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분의 1이니까 3이 되겠죠. 4분의 1이면 4가 되겠죠. 점점 어떻게 되니? 커지겠죠. 근데 x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수값이 없으니까 이러면 그래프는 여기서 쫙 위에서 바짝 붙어서 내려오면서 이쪽에서는 점점 하면서 점점 어디로? x축에 붙어지는 곡선이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때? 부호만 만들어놓고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이게 유리함수의 기본 꼬라지야. 같은 기본이야. 됐어요? 어떤 모양이야? 어떤 모양이야? 곡선인데 곡선이 어때? 두 개가 마주보고 그려지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쌍곡선이야. 마주보고 그려. 쌍곡선.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가 여길 때 그래프가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지지. 왜? 정역에서 여기 빠지기 때문에 0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계속 가까운 값들은 계속 그려지면서 올라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음수에서 0에 점점 더 가까우겠지만 절대 0까지는 안 와요. 0이 하나씩 가까워지지만 그때 계속 y값은 내려가겠죠. 결국 x에서는 함수가 정이 안 돼. 그래프가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프가 계속 가까워지긴 하지만 안 그려진다고요. 그 다음에 y도 봐. y값도 점점 0에 가까워지지만 절대 0은 안 되죠. 100분의 1, 1000분의 1, 1억분의 1 해도 0은 아니죠. 엄청 0에 가까운 수지만 0은 아니잖아. 결국 x축에 들러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래서 이 곡선은 x축, y축에 들러붙지 않고 하나씩 가까워지는 그런 곡선이야. 이런 두 개의 선을 뭐라고 하냐? 점근선이라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직선이야. 만나진 않지만 점점 가까워지게 하는 직선이겠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이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됐지? 한 쌍의 곡선이고 점근선이 x축, y축인 이런 직곡선이 그려지고요. 이 점근선이 x축, y축 이렇게 서로 수직이죠. 그래서 특별히 점근선이 수직인 쌍곡선을 직각쌍곡선이라고 부르게 돼. 내가 뭐 이름 안 나와? 그러면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x분의 마이너스를 그려볼까?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1, 마이너스를 지나겠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나오겠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겠네. 그리고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를 나오죠. 마이너스 넣으면 플러스 2분의 1 나오죠. 어때? 이쪽에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겠죠. 무슨 차이야? 여기 있는 상수 k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면 위치를 바꿔 써야겠다, 그렇지? 그래. 상수 k 자리에 y는 x분의 1처럼 k 자리가 양수가 들어가면 그래프는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즉 x가 양수일 때 y도 양수 나오고 x가 음수일 때 y도 음수 나오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거고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처럼 k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면 x가 양수일 때 y값이 음수, x가 음수일 때 y값이 양수 나오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역시 점근선은 바르지 않고 직각상곡선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 자, 난 이제 뭐야? x분의 1을 한번 그려볼까? 그럼 아까는 1 넣었을 때 1이었는데 이제는 뭐야? 1 넣었을 때 2가 나오겠죠. 2를 넣으면 2분의 2니까 2,1을 지나겠죠. 어때? 비슷하게 곡선이 그려지는데 어떻게 더 바깥쪽에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다음에 x분의 마이너스도 한번 그려볼까?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가 아니고 1, 마이너스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2를 집어넣어야지 2, 마이너스를 나오겠죠. 어때? 이거보다 훨씬 더 바깥쪽에, 이쪽도 바깥쪽에 그려져 나올 수 있겠죠. 그치? 자, 우리가 지금 4개만 예를 들어서 점을 찍으면서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유리함수 그래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 좀 해볼게. 어떻게? 자, y는 x분의 k 그래프인데, y는 x분의 k 그래프 그래프인데, 여기는 k가 양수라면 곡선 어디야? 1사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는 거야. 그렇지? 1, 4분면과 3, 4분면에 쌍곡선을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K가 음수라면 K가 음수라면 2, 4분면과 4, 4분면의 한 쌍의 곡선을 그려주신다는 얘기야. 됐지? 그리고 둘 다 공통으로 뭐 있니? 점근선이 존재하죠.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X축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0인 직선이야? Y는 0인 직선이죠. 그치? Y축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좌표가 0이 되는 직선? X가 0이 되는 직선이죠. 그래서 X는 0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점근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정의역 한번 볼까? 정의역. 정의역은 어디만 없어? X값은 0만 없죠. 그래서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실수전체 모두 실수. 치역은 공역은 별말 없으면 실수전체지만 실제 나오는 함수값은 봐봐. 함수값은 y가 0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죠. 얘가 점근선이니까 y가 0인 점들이 있어 없어? 절대 없죠. 따라서 치역에서는 뭐가 빠지니? y가 0이 아닌 실수전체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니까 뭔가 느낌 오지 않아요? 이 점근선과 정의역 치역이 어때? 같은 얘기가 오는 거죠. 점근선이니까 절대로 이게 안 붙어. 이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x는 0이 빠지는 거고 치역에서 y는 0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점근선 알면 정의역 치역 쉽게 말할 수 있죠. 거꾸로 정의역과 치역을 알면은 점근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나중에 이제 애들을 평행이동 시킬 거야. 평행이동 시키면 점근선도 바꾸고 정의역도 치역도 바뀔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반대쪽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같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K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때? 밖으로 그려지지. 근데 이런 K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는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지. 이때는 음수일 때는 작을수록 더 바깥에 그려지네. 그렇게 하면 말고 K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이 커지면 바깥에 그려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K의 절대값이 즉 분자에 해당되는 상수 K의 절대값이 뭐할수록 클수록 곡선은 어떻다? 바깥쪽 원점에서 멀리 멀어지는 거야. 반대로 K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으로 더 가깝게 바짝 붙여서 그려지는 곡선이 된다는 얘기야. 얘는 두 개 이상의 유리함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고 비교할 때 얘를 알아야지 그래프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면서 그릴 수 있겠죠. 음수든 양수든 분자에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원점에서 더 멀리 그려주시는 거고요. K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원점으로 가까이 안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괜찮니? 자, 이게 유리함수의 특징 다야. 하나 더 있구나. 하나 더 있구나. 자, 하나 더 중요한 거야. 자, 어떤 중요한 게 나오니? 봤더니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야. 엄청 중요한 얘기야. 자, 이 유리함수 곡선을 봐봐. 어디 대칭이냐면 일단 어디 대칭이야? 원점의 대칭이죠. 원점의 대칭이죠. 원점에 대해서 파란색이 한 세트잖아. 이게 얘 원점에 대해서 100 돌리면 포개치지. 180 돌리면 빨간색이 한 세트지. 얘를 180도 돌리면 포개치지. 원점에 대해 대칭이야. 자, 그 다음에 대칭 하나 더 있어요. 어디 대칭이냐면 기울의 1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거 아까 얼마야? 2,1이었죠. 1, 얼마야? 여기 지금 미쳤네. 2,2분의 1이었죠. x분의 1이면. 그치? 2,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 얼마나? 2 나왔지. 둘이 어디 대칭이야? y는 x의 대칭이지. y는 x의 대칭이 곡선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확하게 y는 x를 좁으면 딱 반대쪽에 포개지게 돼 있어. 빨간색도 있잖아. 이 두 개가 정확하게 포개면 들어가서 포개지게 되어 있어요. y는 x의 대칭이 직선,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대칭이야? 그럼 당연히 이게 대칭이죠. 이쪽도 대칭이겠죠. 그치? y는 어디에도? 마이너스 x에도 대칭이 되는 거야. 몇 건데?
세 군데의 대칭 기준이 존재하는 거야. 대칭점과 대칭축이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유리함수는 어디 대칭이야? 원점 대칭, y는 x,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됐어요?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유리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야. 기본형의 그래프. 자, 이게 기본형이면 일단 뭐 하겠는데 옮겨봐야지. 그치? 평행이동 시켜볼 거야. 이쪽을 줄게요. 좋습니까? 자,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뭐라 쓸까? p를 쓸까?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들어가죠. y축 방향으로 q만큼. 그 y 대신에 y 마이너스 q가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q 넣으면 뭐 되니? 플러스 q가 되겠죠. 이렇게.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얘는 뭐라고요?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 방향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다. 자, 평행이동 시키면 아까 봤던 이 모든 것들이 p, q만큼 옮겨지겠죠.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p, q만큼 옮겨진 게 평행이동 된 거니까. 그럼 이 모든 점들 말고 얘야 딸려있는, 붙어있는 모든 것들도 다 p, q만큼 옮겨지겠죠. 예를 들면 뭐? 점근선도 PQ만큼 옮겨질 거야. 그래프가 PQ만큼 옮겨지면 거기에 점근선도 같이 옮겨져야지. 붙어있는. 그치? 또 대칭점인 원점도 옮겨지겠지. 원점이 아니고 이제 옮겨진 점에서 대칭될 거야. 또 y를 x, y를 마이너스를 이 대칭축도 똑같이 옮겨지겠지. 이 그래프를 그대로 PQ만큼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옮겨질 거야. 정의역과 치역도 옮겨질 거고요. 됐니? 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자, 보세요. 이게 x축, y축이 이런 식인데 원래는 이렇게 점근선이었어요. k가 양수인데 가정하면. 근데 얘를 PQ만큼 옮겨주면 점근선도 어떻게 한다? PQ만큼 옮겨져야겠죠.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그려줄게. P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게 P로 하자. Q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치자. 그럼 얘가 새로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치? 얘를 기준으로 어디? K가 양수면은 1, 4분면과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됐지? K가 음수면은 이걸 마치 X, Y 축인양 생각하고 2, 4분면과 4, 4분면에 이렇게 그려줄 거야. 맞지? 다 옮겨지면 원래 X, Y 축에 있던 점근선들이 P하고 Q가 되겠죠. X는 P가 점근선이 될 거고 이게 왜 X는 P야? 이게 X는 P지. Y는 Q가 점근선이 되겠고요.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또는 2, 4분면, 4, 4분면의 쌍곡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것도 볼게. K가 양수냐 음수냐는 똑같이 적용될 건데 자, 점근선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옮겨진 놈의 점근선은 어떻게 되니? 더 이상 X가 X이 아니지. 점근선은 X는 얼마나 되니? P가 되겠죠. X는 0이 점근선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오니까 점근선도 P만큼 옮겨갔겠죠. Y는 얼마 되니? Q. 원래는 Y는 0이 점근선인데 Y축 방향 Q만큼 갔으니까 점근선도 Y는 Q로 갔겠죠. 자, 점근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야? 정의역과 치역도 옮겨지겠지. 정의역은 뭐라고 했어? 점근선을 뺀 실수전체였잖아. 그치? 그러면 점근선이 x는 p가 됐으니까 정의역은 뭐는 x는 p가 아닌 실수전체가 되는 거야. 치역은 점근선이 y는 q니까 y는 뭐가 아닌 q가 아닌 실수전체가 치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똑같잖아. 점근선의 내용이 치역과 정의역의 내용과 똑같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대칭 중요하다 그랬죠? 대칭이 되는 점과 축도 같이 옮겨질 거야. 얼마만큼? PQ만큼. 그러면 원점에 대칭이 되는 게 이제 뭐에 대칭이 되어버렸어? P, Q에 대칭이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는 이 직선의 대칭이지. 이제 이 직선은 YX 아니지.
y는 x도 어떻게 된 거야? pq만 공개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y는 x도 pq만 공개하니까 y는 x-p 더하기 q가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도 pq만 공개면 y는 마이너스 x-p 플러스 q가 되겠죠. 이 세 개의 대칭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보세요. 짜자자. 유리함수는 대칭 기준이 몇 개 있다고? 세 개 있다고 했지. 점 하나에 직선 두 개였죠. 그 점과 직선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 점은 두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 여기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니까 원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점근선이 x는 p, y는 q니까 p, q의 대칭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유리함수는 어디 대칭이다? 어느 점 대칭이다?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다. 그럼 점근선만 착착 읽어주시면 교점 나오겠죠. 그게 대칭점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직선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여기는 P과 Q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아, 이 두 직선을 어떻게 설명하냐? 두 점근선의 교점과 그 점을,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 뿔말인 직선이 대칭축이겠구나. 여기는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니까 그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찾으면 되고요.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P꼬마 Q니까 이거 찾으면 P꼬마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걸 외울 게 아니고 이렇게 말로 정리하시라는 얘기야. 유리함수는 어디의 대칭이야? 두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이고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항상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는 그 함수의 기본 정보들은 다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래프도 온전하게 그릴 수 있고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으니까. 괜찮니? 자, 이런 유리함수의 꼬라지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 q만 공개한 이름을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 불러. 쟤는 제일 기본형이니까 기본형이고요. 표준형이야. 제일 표준이 되는 거야. 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겠니? 유리함수가 제일 중요한 거. 이 생각이. 유리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겠니? 가장 많이 쓰는 거 바로 점근선이지. 점근선이 있으니까 정의역축도 나오고 점근선이니까 대칭점도 나오고 대칭축도 거의 쓰잖아. 점근선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점근선이 바로 드러나잖아. 아, 어떻게 읽어요? x 뒤에 있는 숫자를 부호 바꿔 쓰면 x 점근선이 되는 거야. 뒤에 붙어 있는 그냥 상수는 그게 그대로 y 점근선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읽으면 이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죠. 됐지?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우리가 그에 대한 설명들도 다 붙여낼 수 있겠네. 그 다음 이쪽 치울게. 자, 형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뭡니까? 얘를 통분해가지고 올려버리면 얘랑 곱해져서 올라가겠죠. 그럼 분자도 몇 차식이 되겠니? 1차식이 되겠죠. 분모도 1차식이고 분자도 1차식이죠. 이걸 통분하면 1차분의 1차의 유리식이 만들어지지. 그치? 그 꼴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모도 1차식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b 꼴로 정의된 이 식을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 그럼 일반형에서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정보인 점근선이 바로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반형은 보통 어떡한다? 표준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면 되는 거야. 어떻게 바꿀 건데? 아까 했잖아. 분자 차수 낮추는 거 분모로 나눠줬죠. 나눠줬다. 굳이 안 나누는 거 보세요. 일단 분모 분자를 A로 나눌까? 왜냐면 X의 개수가 1로 맞추면 좋으니까. 그치? A로 나눌게. X 더하기 A분의 B야. A로 나누면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야. 됐지? 그치? 나눠볼게요. 나눈다는 얘기는
a분의 c를 묶을게. a분의 c. 그 다음에 얘를 나눌 거니까 x 더하기 a분의 b를 쓸게. 됐죠? 그러면 a분의 cx는 만들어져 있죠. 근데 a제곱분의 bc가 생겼으니까 빼기 a제곱분의 bc가 들어올 거고 플러스 a분의 d가 원래 있었죠. 이렇게. 대충 봐. 대충 봐. 어차피 난 숫자로 없다니까. 그럼 이만큼은 약분되어서 뭘로 내려가고요? a분의 c로 내려가죠. 그치? 이만큼은 약분돼서 a분의 c로 밑으로 내려갈 거고 나머지 x 더하기 a분의 b분의 마이너스 a제곱분의 bc 더하기 a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뭐 하나의 숫자잖아. 상수 k로 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바꾸니까 전것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전것은 x는 얼마다? 요거 보고 바꿀 거라 했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전것은이고요. y 전것은은 뒤에 붙은 거라서 y는 a분의 c가 전것은이다. 그래서 이건 일반으로 주어지면 방과 같이 분모로 분자를 나누어서 분자를 상수만 남게 하고 나머지를 밑으로 끌어내시면 되겠죠. 몫을. 그러면 x분수 y분수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 거야. 자, 그 다음에 봐봐. 실제로는 더 빨리 풀려고 어떻게 하냐면 결국 봐봐요.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x 전것은 어떻게 나왔냐?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죠. 마이너스 a분의 b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아까 생각해봐. 왜 정근선이 p였니? 유리함수에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정의역에서는 이거 빠져야 되지. 분모 0이 되는 순간이. 그러니까 정근선에서 p가 나오게 됐지. 그러니까 x 정근선이라는 거는 결국 뭐야?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야.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정의역에서 그게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근선은 그게 되는 거잖아. 그 수가. 이 경우에도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x 정근선이야. 그래서 x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을 쓰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 정근선은 뭘로 나왔니? a분의 c로 나왔죠. a분의 c가 왜 나왔니? 어차피 얘로 나누면 몫이 내려가는 거잖아. 몫이 내려가는데 몫이 뭐가 되겠냐? a분의 c가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y 정근선은 분모 분자의 뭐야? 일차함 계수이지. 일차함 계수. 얘가 y 정근선이야. 그러면 굳이 정근선만 필요할 때는 일반형을 이렇게 다 바꾸는 게 맞지만 정근선만 빨리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x 정근선은 분모가 연결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y 정근선은 일차함의 계수비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더 빠르게. 됐지?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면 정근선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니? 정근선을 그린 다음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해야겠죠. 그치? 이게 남는 이거 나머지 계산되는 건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이 정근선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정근선만 빨리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안 풀고 가면은 까먹을 테니까 여기 필수에서 5분까지만 풀고 보낼게요. 자,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정근선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프 그릴 때 뭐부터 그리셨지, 선생님이? 정근선부터 그리는 게 좋다. 자, 그러면 x 정근선 얼마니? 분모가 0 되는 건 얼마야? 3, 맞지? y 정근선 얼마니? 이 붙은 거 4라고 그랬죠. 자, 그럼 x3을 넣습니다. 점선을 펴주시고요. y4를 넣습니다. 정근선은 점선을 펴주시고요. 됐지? 자, 이걸 중심으로 볼 텐데 여기 k자리가 양수 1이죠. 그럼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1사분면에 이렇게 정근선이니까 어떻게 한다? 최대한 바짝 붙여서 그려주시면 되겠지. 이것도 목걸이 친구들 밖에 이렇게 그리고 있어. 이게 아니야. 그치? 이쪽 축으로 계속 붙고 계속 무한히 붙는 거야. 여기도 바짝 붙고 바짝 붙는 거야. 바짝 붙어서 와가지고 다시 바짝 붙어서 나가야 되지. 이렇게. 됐죠? 이거 했던 이렇게 없으면 그러면 되겠지. 중학교 때
반비례 함수 그랬잖아. 그때 선생님 옛날에 가르친 기억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뭐 이상하게 그려보라 그러면 맨날 이렇게 그려.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그치? 안 그려지더라 신기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딱 잡아서 딱 찍어줬지. 여기서부터 그리라고. 자 그려봤더니 쫙 그러더니 뭐 끝을 막 이게 안 고치죠. 그게 아니고 자 짝짝 붙어서 바짝 붙어서 끝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야지 함수가 편하지. 안 그래? 자 그렸지? 그럼 뭐가 되니? 정의역은 뭐가 되니?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시역은 뭐가 되니? y는 4가 아닌 모든 실수.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대칭이야? 그러면 점근선의 고점인 어디야? 3,4의 대칭입니다. 또 어디에 대칭입니까? 요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러면 3,4를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은 어떻게 돼? y는 기울기 1 바라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것도 기억나지?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치?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1 x 빼기 x1 더하기 y1 그래서 대칭이 되는 점과 대칭축 두 개를 구해냈어요. 아, 시키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 구할 수 있으라고. 됐지? 얘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방은 얼만큼? 3만큼, y축방은 얼만큼? 4만큼 평행이동한 거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때? 곡선이 바깥으로 그려지지? k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곡선 안쪽으로 그려진다 그랬죠? 먼저 바깥에 결국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바로 뭐라는 얘기야? k라는 얘기야. 여기 붙은 것들은 p등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위치만 옮겨놓는 거지 곡선의 모양 자체는 변화를 안 준다고. 맞지?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바로 너란 얘기. 그러면 평행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으려면 얘들을 평행이동 시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 평행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으려면 어디가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그치? 여기 있는 상수 자리가 똑같으면은 평행이동 시켜서 갖다 포기할 수 있는 곡선들이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 다음 봐. 여기는 k가 양수일 때고 여기는 음수일 때죠. 그렇지만 둘의 절대값이 똑같으면 생김새는 똑같겠지. 다만 방향이 안 맞잖아. 그치? 그럼 그런 경우에 뭐 하면 적당하게 대칭 이동 시켜주면 포개질 수도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만 시켜서 포개려면 여기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근데 대칭 이동까지 포함해서 포개려면 여기의 절대값만 같으면 되는 거라고요. 부호가 달라서 이쪽 다른 사분면을 그려줘도 대칭 이동 시켜주면 포갤 수 있으니까. 문제가 두 가지 나온다고요. 주어진 유리함수랑 평행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걸 찾으라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똑같은 찾으셔야 돼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포기할 수 있는 걸 찾으려면 부호는 달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들도 나올 거야. 됐지? 여기는 딱히 없죠. 아, 있다. 자, 이 친구에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게. 어쨌든 여기서 그래프는 연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얘는 뭐야? 표준형이 아니고 일반형이죠.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바로 정근선 정도를 낼 수 있다고 했어. x 정근선 얼마다? 분모가 0될 때 0씩 마이너스. y 정근선 얼마다? x의 개수이지. 1분의 3에서 얼마다? 3. x는 마이너스 1. y는 3. 자, 근데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정근선 찾았는데 이렇게 그려야 될지 이렇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치? 그럼 뭘 봐야 되는가? 여기는 k 자리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표준을 바꾸셔야 된다. 됐지? 자, 표준을 어떻게 바꾼지 봐봐.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1은 어떻게 그랬어? 분모로 분자를 나누라 그랬죠. 나눈 거를 직접 나눠서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분자의 최고차 개수를 묶어내고요. 이 괄호 안에는 분모랑 똑같이 만들어주라고요. 왜? 약분 시켜야 되니까. 그치? x 플러스 1을 써준다고. 그러면 3x 플러스 3이죠. 근데 원래는 3x 마이너스 1이죠. 저 마이너스 1 되려면 빼기 뭐 해도 되니? 4 해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러면 앞쪽에 거는 x 플러스 1 약분되고 뭘로 내려가고요? 3으로 내려가고요. 뒤에 남은 마이너스 4만 남아있게 돼요. 자, 이렇게 바꿔도 정근선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하니까 어떤 그래야 되니? 2, 4분면과 4, 4분면에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적용은 뭐가 되니?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1과 y는 3이 될 거고요. 어디 대칭입니까? 마이너스 1,3의 대칭이고요. 얘를 지나면서 길이가 1인직선의 대칭입니다. 얘를 지나면서 길이가 마이너스 1인직선의 대칭입니다. 됐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표준형이면 바로 정근선 찍고 K의 부호 확인해서 4분면 결제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일반형이면 정근선을 바로 이거 낼 줄도 알아야겠지만 결국 그래프를 그리려면 K의 부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 하셔야 돼. 자, 물론 일반의 상태에서 바로 그래프일 수도 있어. 사실 정근선 찾았죠? 여기인지 여기인지 몰랐죠? 어떻게 하면 돼? 숫자 하나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자, 정근선 안에 숫자 아무거나 하면 대입하면 돼. 0 대입할까? 0 대입하면 1분의 마이너스 1가 얼마 되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0, 마이너스 1을 지나네. 그럼 이 점을 지나려면 분명히 정근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4, 4분면 그릴 수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되냐? 2, 4분면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편법도 있긴 해. 근데 자, 제가 지금은 이거 쓰지 말라는 이유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도 연습이 되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꼭 그려보고 바꿔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려보는 연습을 하세요. 오케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안 바꾸고 그려도 되니까 지금은 시킨 대로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의 개형들을 살펴봤고요. 그렇지? 그 개형에서 중요한 정근선을 기준으로 정근선을 가지고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대칭점, 대칭축들을 구하는 것들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때 자 상수 K의 역할, 곡선의 모양을 결정한다. K의 절대값이 클수록 바깥쪽으로 그려지고 작을수록 안쪽으로 그려주는 거고요. K의 값이 같다면 평행의 수에서 포할 수 있고요. 부호는 달라도 절대값만 같다면 대칭까지 포함한다면 그릴 수 있는 상태다. 왜?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포개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까지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 이어서 유람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수고 많으셨고 숙제는 여기 126쪽까지 하시고요. 126쪽까지 개념편 126 유형편 몇 쪽이야? 책이 없니? 누가 책을 네가 책을 잘못 썼지? 등산자 좀 유람수 좀 뽑아줘야 되나? 네. 다 있었어 그때? 자, 유형편 해당되는 부분까지 그래프 그린 데까지만 해오시면 돼. 그 다음에 풍산자 유형 기본서 어디까지야? 시간 볼래? 오케이, 땡큐. 자, 어이구 그래프 그린 데까지니까 그래프 그린 없네. 풍산자는 하지 마세요. 풍산 여기까지만 해. 175쪽까지. 오케이? 175쪽까지 여기까지 해보시면 돼요. 120까지. 됐니? 수고 많으셨습니다.